혹시 지금 커리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?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내 마음은 지쳐가고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? 자, 오늘 바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아주 뜻밖의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아마 딱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.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까지 밀렸는데, 와, 근데 차마 떠나질 못하는 거죠. 왜냐? 같이 고생했던 상사와의 의리, 또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. 이런 생각 때문에요.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? 자,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처한 현실부터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겠죠?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겁니다. 위기에 처한 회사. 월급이 밀리는 거요? 그건 그냥 문제의 시작일 뿐이에요. 지갑만 텅 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텅 비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죠. 일에 대한 열정? 그건 뭐 진작에 식어버렸고요. 미래는 불안하기만 한데 마치 무거운 닻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겠는 거죠.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나까지 떠나면 진짜 안 되는데 하는 그 책임감, 그게 우리를 꽉 짓누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조언할까요?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180도 다를 겁니다.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. 네, 들으셨죠? 아주 단호합니다. 얼른 떠나세요. 이게 뭐 동정심이나 의리 같은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오히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.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까요? 우리가 왜 떠나야만 하는지 이 표를 보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왼쪽 먼저 볼까요?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. 같이 남아서 배를 지키는 게 의리지, 상사를 돕는 거지 라고 착각하는 거죠. 근데 현실은요, 오른쪽을 보세요. 완전히 반대입니다. 내가 남아있는 게 상사의 재기를 막는 해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. 왜냐면 내가 떠나줘야 그 상사도 이제 끝이구나 하고 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거기 계속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미안함, 책임감 때문에 침몰하는 배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내가 먼저 냉정하게 배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쯤 되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그럼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? 이 조언은요, 우리가 생각했던 일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. 일에 대한 우리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우리는 보통 월급,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이유는 바로 배움입니다. 월급은요, 그 배움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뿐이고 일의 본질, 핵심은 내가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. 근데 배운다고 다 같은 배움은 아니겠죠?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가치 있는 배움이란 건 대체 뭘까요? 그 기준은요,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까지 합니다.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한테서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. 배운다고 해봤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, 그거 하나겠죠?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을 퍼낼 순 없잖아요.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, 그러니까 풍성하게 물이 솟아나는 분수 같은 사람 곁으로 가야 합니다. 거기서 성장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.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또 성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, 그게 바로 인품입니다. 인품. 그냥 돈만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. 높은 인격과 지혜를 갖춘 사람. 이런 인품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게 당장 받는 월급보다 진짜 수만 배는 더 소중한 자산을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. 자, 그럼 좋습니다. 인품 있는 멘토,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시죠. 멘토를 찾는 건요, 그냥 회사 알아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. 거의 시장조사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. 먼저 주변에 정말 인품 좋고 지혜로운 리더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세요.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겁니다. 진짜 가족처럼 아끼는지 아닌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다 싶은 분을 찾았다면 그때부터는 접근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찾아가서 월급 얼마 주실 거예요? 라고 묻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는 거예요. 그 길은 고생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.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. 저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있으면 됩니다.
얼마를 주시던 그저 사장님 밑에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. 이런 자세로 다가갈 때 비로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인품 있는 멘토 밑에서 일하게 되면요, 우리가 얻는 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에요. 눈에 보이지 않는, 하지만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. 그 보상이 뭐냐면 바로 질량이라는 겁니다. 좀 생소하죠?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총량, 그 사람의 그릇 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월급이 눈에 보이는 돈이라면 이 질량은 좋은 멘토로부터 얻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자산인 셈이죠.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갈 힘이요.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? 생각보다 단순해요. 멘토를 위해서 커피를 타거나 청소를 하는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도 쌓이고요. 그분이 해주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통해서도 내 질량이 커집니다. 또 그분을 만나러 오는 질량이 높은 다른 손님들과 교류하면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. 내가 손님들한테 정성을 다할 때 그분들이 주는 좋은 기운, 그것도 전부 다 내 질량이 되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질량이 큰 사람,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자네, 이건 이렇게 해보게 하고 던져주는 조언 한마디. 그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자산이고 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까지의 이야기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지세요?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기회이자 신호입니다. 어떤 신호냐? 너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어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스승을 찾아서 새로운 길로 가. 라는 우주가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. 결국 모든 건 나 자신을 갖추는 것으로 돌아옵니다. 실력과 인품을 제대로 갖추는 거요.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. 이건 그냥 이 세상의 법칙, 진리 같은 거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. 여러분의 질량을 키우고 나 자신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? 바로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.